안녕하세요. 새벽이 토토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결장 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스만 덴벨레가 20골을 기록하며 브래들리 바르콜라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덴벨레는 리그 1 홈 경기에서 총 10골을 넣으며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가장 많은 홈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르콜라와 이강인보다 높은 수치이며 이번 26라운드 경기에서도 그의 득점력이 기대됩니다. 마르세유는 공격진에서 메이슨 그린우드가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15골을 기록했으며 이 중 4골이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골이었습니다. 한편 마르세유는 이번 경기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이 결장합니다. 아민 하리트, 파리스 몬방나, 미카엘 무리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루벤 블랑코가 모두 부상으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 원정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리그 1에서 16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사실상 리그 우승이 확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마르세유전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기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르세유는 현재 리그 2위로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세유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8번의 원정 리그 경기 중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승리 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기록하는 득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그 1에서 열린 홈 경기 11경기 중 9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으며 시즌 초반 몽펠리에를 6대0으로 완파한 이후 클린시트 경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마르세유 또한 득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센터백 레오 스테르기우가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으며 단악셀 자가두는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비진에는 핀 옐치와 율리안 차봇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골키퍼 알렉산더 뉴벨 앞에서 수비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정규 선발 선수인 안젤로 틸러가 아타칸 카라조르와 함께 중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두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인 데니 운다보와 닉 볼테마데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레버쿠젠은 마리오 에르모소와 에드몽 탑소바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노르디 무키엘레, 요나탄 타, 피에로 인피에가 3백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핵심 선수인 플로리안 비르츠가 마르탱 테리어와 네이선 테러 함께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아민 아들리, 알레이스 가르시아, 그리고 패트릭 쉬크가 공격 조합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그라니트 자카가 확실한 선발 출전자로 예상되며 그는 로베르트 안드리히와 함께 더블 볼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어 레버쿠젠은 타이틀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리그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홈 경기 6경기 중 4경기에서 패배하는 등 홈 경기력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레버쿠젠은 리그 2위에 올라 있으며 8위인 슈투트가르트와는 승점 16점 차이가 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10승 7무 8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레버쿠젠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25경기 중 9경기에서 3골 이상을 득점하는 등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10개 팀을 상대로 치른 13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입증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29번의 원정 경기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7번의 원정 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원정 12경기에서 단 13실점만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실점이 1골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의 최근 5번의 맞대결 중 4경기에서 3골 이하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저득점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덴하임은 핵심 미드필더인 율리안 니우스가 결장할 예정이며 얀 숀로 또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해 중원에서 니클라스 도르시와 루카 케르버를 기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는 골키퍼 케빈 밀러가 패트릭 마인카, 베네딕트 김버, 팀 지어슬레벤으로 구성된 3백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슈테판 쉬머의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마빈 피링거가 최전방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홀슈타인 킬은 파트리크 에라스, 이반 네키치, 맥스 게슈빌이 결장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티모 베커, 다비드 체크, 마르코 코멘다가 수비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안두 요벨 켈라티가 경기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마그누스 크누드센, 니콜라이 렘베르크, 아르민 기고비치가 중원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덴하임은 최근 홈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번의 홈 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했으며 홈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지도 4경기가 지났습니다. 현재 하이덴하임은 분데스리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시즌 전체적으로 단 4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 홀슈타인 킬은 하이덴하임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점 차도 단 한 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하위 4개 팀 간의 리그 경기에서 총 14번의 맞대결이 있었으며 그중 5번이 원정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이덴하임의 최근 분데스리가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2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메넨글라드바흐에게 0대3으로 패배하며 사기가 저하된 상황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최근 홈에서 치른 11경기 중 9경기에서 패배했으며 현재 홈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홈팀이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덴하임은 이번 시즌 단 한 골 차이로 패배한 경기가 6차례 있었으며 홀슈타인 킬은 리그에서 3골 이상이 나온 경기 수가 가장 많은 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홀슈타인 킬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마는 지난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서 퇴장을 당한 마츠 훈멜스를 선발해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키 첼릭을 제외하고는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칼리아리 공격수 엘도르 쇼무로도프, 주장 로렌초 펠레그리니, 그리고 마티아스 수레가 출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티아스 수레는 세리에 A에서 칼리아리를 상대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또한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전 28경기 동안 올린 공격 포인트와 같은 수치입니다. 한편 칼리아리는 공격진에서 로베르토 피콜리가 최전방을 이끌 예정이며 그는 최근 볼로냐전에서 득점을 기록했고 제노아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니콜라스 비올라도 이번 경기에서 공격 지원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리아리는 지토 루본보와 플로리넬 코만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며 오른쪽 풀백 가브리엘레 자파도 내전근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로마는 리그 7위에 위치하며 승점 20점 차로 14위 칼리아리를 앞서 있습니다. 로마는 이번 시즌 28경기에서 13승을 기록한 반면 칼리아리는 6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로마는 최근 세리에 A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배당률에서 우위에 놓였던 최근 8경기 중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최근 원정 4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등 원정 경기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최근 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4번의 홈 경기 중 3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무실점 경기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칼리아리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다득점 경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와 칼리아리가 맞붙은 최근 10차례 경기 중 8경기에서 2.5골 이상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칼리아리는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단 한 골 차이로 패배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로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볼로냐는 니콜로 캄비아기는 최근 3경기에서 3골에 관여했으며 결승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리카르도 오르솔리니는 올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홈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적인 활약이 기대됩니다. 라치오의 측면 수비수 엘세이드 히사이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치오의 공격진에서는 페드로와 마티아 자카니가 각각 4골과 3골의 결승골을 기록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라치오는 리그 순위에서 볼로냐보다 한 단계 위에 있으며 승점 차도 단 한 점에 불과합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리그에서 패배보다 승리가 많으며 유럽 대회 진출을 위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로냐는 지난 주말 베로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으며 경기 점유율 68%를 기록하며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볼로냐는 현재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최근 7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서 패배를 피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목요일 열린 유로파리그 빅토리아 풀젠과의 경기 이후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치오는 최근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5경기 중 12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볼로냐는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리에 A에서 홈 경기 5연승을 기록 중이며 최근 2번의 홈 경기에서는 모두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라치오가 당한 7번의 패배 중 3번이 2대1 스코어로 끝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볼로냐의 승리가 유력한 결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 알렉산더 아놀드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 고메즈와 코너 브래들리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렐 콴사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중도 교체되었던 이브라이마 코나테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이 아니며 결승전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가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경우 와타루 엔도가 버질 반 다이크와 함께 센터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캐슬 역시 루이스 홀은 발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으며 스벤 보트만과 자말 라셀레스도 부상으로 인해 팀을 떠나 있습니다. 또한 앤서니 고든은 징계로 결승전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의 공격진은 알렉산더 이삭이 이끌며 그는 리버풀을 상대로 5번 맞붙어 4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은 70년 만에 국내 대회 주요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이번 경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대회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0대2로 패배했던 뉴캐슬은 이번 결승전에서 더욱 강한 상대인 리버풀을 만나야 합니다. 리버풀은 중요한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온 팀입니다. 지난 2월에만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토트넘을 4대0으로 대파하는 등 빅매치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같은 달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도 2대0으로 승리했으며 당시 뉴캐슬은 리버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경기에서 알렉산더 이삭이 출전하더라도 리버풀의 견고한 수비를 뚫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9경기 중 단 한 경기만 패배했으며 경기당 평균 실점이 0.93골에 불과할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골키퍼 알리송은 최근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도 인상적인 선방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결승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승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뉴캐슬이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열린 EFL컵 결승전 중 6경기 중 5경기가 2.5골 이하의 결과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저득점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뉴캐슬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보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압둘 파타우 선수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으며 해리 수타르 선수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리카르도 페레이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니 요로, 루크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마드 디알로, 코비 마이누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해리 맥과이어 선수와 마누엘 우가르테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팀 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알타이 바인드르, 톰 히튼 그리고 조니 에반스 선수는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패트릭 도르구 선수는 레드카드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선수는 오랜 부상 공백을 마치고 다시 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4대1로 꺾으며 8강에 진출하였고 이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과 트로피 획득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지난 주말 첼시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며 최근 모든 대회에서 5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1.5 기대득점밖에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첼시전에서는 더욱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으며 기대득점 수치가 0.1에 불과할 정도로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진 속에서 레스터 시티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FA컵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비교적 낮은 배당률을 기록하는 이유는 올 시즌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레스터 시티의 부진을 고려했을 때 원정팀이 유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등권에 위치한 세 팀을 상대로 치른 5경기 중 4경기에서 승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 경기 최소 3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의 팀은 이번 경기에서 다득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최근 공격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홈 경기 5경기 중 4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레스터의 경기력이 부진한 만큼 메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아스날은 타케이로 토미야스, 부카요 사카,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수스 선수들이 여전히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라임 스털링 선수도 출전 자격이 없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인 그는 최전방에서 레안드로 트로사르 선수와 번갈아 가며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첼시 또한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누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니콜라스 잭슨, 마르크 기우, 노니 마두에케, 오마리 켈리먼 선수들이 장기간 결장 중이며 미하일로 무드리크 선수는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출신 수비수인 구스토 선수는 최근 발목 부상으로 인해 2경기 연속 결장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할 경우 웨슬리 포파나 선수 또는 리스 제임스 선수가 우측 풀백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단 2점만을 획득하며 사실상 리버풀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위 4위권 유지가 중요한 만큼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아스날은 모든 대회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13경기 중 8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정에서 부진한 첼시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목요일 코펜하겐전 승리로 최근 4연승을 기록했으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4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지난주 덴마크 원정에서의 승리는 크리스마스 이전 이후 처음으로 거둔 원정 승리였으며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의 최근 경기 성적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에미레이츠에서 5대0으로 패배했으며 그 전 시즌에도 3대1로 패했습니다. 아스날의 최근 홈 경기에서 계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홈리그 경기 4경기에서 모두 실점했으며 이 중 3경기에서는 정확히 한 골씩 허용했습니다. 토트넘과의 런던 더비에서도 2대1로 승리한 바 있으며 첼시 또한 최근 리그 원정 4경기 중 3경기에서 정확히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